노후에 의지할 건 배우자나 자식이 아닌 이것 5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 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말년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를 가장 믿고 의지하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멀리 살거나 바쁘고 배우자는 건강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내 곁에 항상 있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진짜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꼭 챙겨야 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면서 황혼이혼은 이제 낯설지 않은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혼을 기피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은 2004년 35%에서 2024년 9%까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말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이 5가지를 준비하세요. 자식도 배우자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후에 진짜 믿을 건 이것뿐입니다. 오늘은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5가지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몸과 내 마음의 건강 관리를 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노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내 마음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만성질환도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실외 운동이 어렵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중심 식단을 유지하고 과도한 당분과 기름진 음식과 음주는 줄이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나이가 들면 증상이 없어도 꼭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높이니까요. 자신의 마음, 건강관리를 명상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심호흡 명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나의 말년은 걱정 없다 같은 긍정적 자기암시는 실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신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과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죠. 그래서 재정적 자립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는 2번째 버팀목입니다. 노후 생활비 현실적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 지출과 수입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 습관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생활 패턴을 점검하세요. 매달 가계부나 가계 앱으로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와 금액을 꼭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험도
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 걱정이 적으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건강 관리나 사회적 활동에도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자립은 꼭 준비해야 할 노후의 기초 체력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세요. 어르신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지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찾아온 여유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때 노후 취미 생활을 고민하게 됩니다. 노후 취미 생활이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후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잃어버린 취미를 다시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보람됩니다. 노후 취미 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꿈들이 이런 새로운 취미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흥미를 발견하는 일은 인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에 의지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하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취미 생활은 첫 번째로 글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미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이나 시라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재미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내가 모은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나누는 재미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공예입니다. 수공예도 인기 있는 노후 취미 생활로 손꼽힙니다. DIY 가구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수공예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표현한 작품은 진정한 나의 자화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쌓이면 나만의 특별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경이나 원예 가꾸기입니다. 조경이나 원예를 통한 취미 활동도 많이 추세입니다. 도시의 작은 아파트의 꽃과 나무를 키우며 자연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아침에 나가서 물 주기, 잡초 뽑기, 꽃을 잘라내는 활동은 몸과 마음 모두 힐링하게 만듭니다. 이때 나만의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다른 성취감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요리 배우기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는 경험은 행복감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수 만든 음식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국내외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봉사활동하기입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활동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취미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빛나는 순간, 행복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노후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독하게 혼자 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면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노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고독함과 외로움을 삶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자 성취와 경험의 영역입니다. 노후에 비록 혼자일지라도 안정적이면서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혼자서도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위의 전략을 조합하여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들은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죠.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곱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편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돈은 살아있을 때 지금 써야 합니다. 수십억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같이 먹고도 술값도 잘 내지 않는다. 그의 주장인즉슨 돈은 있을 때 쓰지 말고 저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후에 빈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늘 남들보다 먼저 술값을 치르는 사람은 그는 언제나 여유롭다. 그의 주장인즉슨 돈은 있을 때 써야 한다. 죽으면 못 쓰게 되니 말이다. 앞에 사람은 평생 돈을 못 쓰고 죽는다. 있을 땐 아까워서 못 쓰고 없을 때 없어서 못 쓰고 뒤에 사람은 평생 돈을 쓰며 산다. 많으면 많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산다. 하늘은 그의 주머니를 아주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은 걸까요? 행복이 꼭 돈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풍족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많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저 남들만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불리고 싶다는 헛된 욕심은 들지 않을 터. 그러나 현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불리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쓴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돈 없는 노후는 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은 신분이고 계급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는 젊을 때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만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돈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노인은 나이가 더할수록 돈 지갑은 비어갑니다. 인생의 황혼 무렵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으며 자식에게 상속한다고 해도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에 관해 자식을 교육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부모가 돈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놓기보다는 벌어들인 재산과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입니다. 돈을 축적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찾아가세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봉입니다. 먹여주고 익혀주는 걸로 부족해 대학원 진학에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고 나서도 취직을 못하면 데리고 살지요. 결혼할 때는 살 집까지 해줍니다. 이런 걸 지나친 가족주의라 칭하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건 문제입니다. 수명이 짧을 땐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장수하여 부양 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부모는 자력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가족관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남겨진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 돈은 써야 내 돈이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고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자연과 하늘이 준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자의 것입니다.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의 길이라는 말이 문득 가슴을 칩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부모가 재산을 남기는 건 형제자매 간의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놓고 싸움질하는 형제나 자식보다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돈은 살아있는 동안 써야만 내 돈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진 돈을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마음껏 쓰고 갑시다. 지금까지 노후에 의지할 건 배우자나 자식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독하게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